악기발이라는 말이 저는 좀 다른 말로 알았는데 뭐 악발이 기질을 발휘하다 이런 말도 된다고 하지만 해병대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바로 선임병리 후임병리에게 구토할 때까지 한 번에 다량의 음식을 먹게 하는 식고문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양욱 위원님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예전에 보면 이런 가혹행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해병대뿐만이 아니라 예. 육군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후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사실은 이 뭐 예를 들어서 일병 때나 이때는 함부로 그 PX를 못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PX 내려가서 먹여준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서 이제 선임들이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여서 이렇게 막 그 힘들게 만들고 그러한 그 과거의 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육군에서 굉장히 아주 심각한 뭐라고 그럴까 그 가혹행위로 삼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는 어느 때보다도 규율이 잘 된 부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생겨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은 게 너무 말도 안 돼요. 먹인 게 내용 아니 자체가. 너무 이거 사실 이거 진짜 이거 문제 생길 것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일단 밥을 다 먹입니다. 글쎄요. 완전히 밥을 다 먹이고 그 다음에 먹었던 걸 좀 한번 보면 밥을 다 먹은 다음에 피자 한 판을 통째로 먹이고 과자 2봉지, 음료 1.5리터, 호떡빵 한 줄, 호떡빵 한 줄에 한 6개, 7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이고 또 어떤 날 보면 밥 다 먹이고 치킨 2마리, 그리고 초코파이 한 상자. 이거를 다 먹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가 지금 총 4명이거든요. 네. 4명이 칼로리 계산하면서 먹어라. 그래서 이게 대략 계산해보니까 6,40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먹이고 너를 90kg까지 찌우겠다. 그러니까 거의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이 하는데 후임병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근데 더욱더 좀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 가혹행위 있어서 안 되는데 기가 막힌 게 이게 지금 선임이 빵 사왔는데 그 빵 먹었다고 이렇게 식고문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군기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이 다 그 소위 이제 그 좀 이따 말씀 나오겠지만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어떤 그 근본적인 그런 그 규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선이 뭐 사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허락받고 먹고 그러한 예절을 지켜주는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제대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애들을 먹여가지고 고문하는 식으로 시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답답한 것이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보면 전부 어떻게 됩니까? 후임이 잘못하면은 전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해서 예. 집단으로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예.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요즘 그런 행위를 잘 못하게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한 명의 잘못을 같이 여럿이 같이 나누면서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게 잘 돌봐줘야겠다는 의미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기합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 부대로서의 통합성을 유지를 하고 그래서 정말 한 부대에 있으면 정말 뛰어난 인원도 있고 모자란 인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그 서로 보완을 해줘가면서 한 부대로서 책임을 지자라는 의미로 해서 우리가 어떤 뭐 기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어떤 사람 하나가 특정이 못났다 혹은 내가 보기 싫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해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창 10일 휴가 제한 이런 징계라고 하는데 이 징계도 일반 사람들 그 후임 병사가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백성훈 변호사님께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 군 생활하다 보면 사고 사례 같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사고 사례 올라와도 아주 그 크게 올라올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임병장 무슨 뭐 윤일병 사건 이렇게 군이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인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영창 10일로 끝냈다. 이것은 상당히 부대 관리에 있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 벌어진 거에 비해서 영창 10일은 말도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또 이 지금 이렇게 폭식을 하게 당한 이 가해를 당한 이 일병 같은 경우에 또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군 검찰까지 나서게 예. 됐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해병대에서 뭔가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를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예. 하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덮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영찰 며칠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걸 형법상 강요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강요죄에서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고 거기다 이거는 거의 가혹한 학대행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땐 정말 엄하게 처벌이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줘야지. 이러면 피해 일변 같은 경우에 다른 부대에 있을 때도 계속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당연하죠. 어쨌든 군대 내에서의 가혹 행위는 사실 하루빨리 사라져야 돼. 정말 이거는 악습 중의 악습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양우 의원님은 작별을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